성수동 77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볼 건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양극화를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 서울의 특정 지역, 그 중에서 아주 거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러면서 즐겨 찾는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 지역이 가장 높은 마천루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데가 한강변의 초고층 건물들에 대한 재건축들이 있죠. 뭐 용산 하면 뭐 메가시티잖아요.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한,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청량리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사무실이 있는 삼성동 주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천루, 15년 후에는요, 서울의 이 마천루가요, 지금보다 3배 넘게 건물의 개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을 텐데요. 그 수혜 보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하나씩 조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번 주는 수요일, 금요일 2번에 걸쳐서 연휴 전에 세미나를 하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15년 후에 서울에는 마천루가 무려 3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3배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높은 건물이 3배가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저희 삼성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 같은 지역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인구가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죠? 20층 있던 자리를 100층으로 올린다고 하면 무려 5배 인구 증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특징이, 이 마천루로 올라가는 건물들의 특징이요, 임차료가 상당히 비쌀 거고 토지 가격도 비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엔 여러 가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같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고소득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할 거고요. 기업이 증가할 거고, 또 그 지역에 막대한 자본이 증가할 겁니다. 사람과 기업과 자본이 증가하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누구나 원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누구나 생활하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천루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또한 이 마천루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최근에 이 마천루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 지역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요, 200m 이상 주요 마천루, 200m면 엄청난 거죠. 마천루를 보면 부동의 1위는 롯데타워죠. 무려 555m라고 합니다. 123층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파크원이요, 333m니까 이것도 상당히 크네. 69층. 금융국제센터도 55층. 그 타워팰리스 주거용 부동산으로는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높이는 4위에 되어 있네요. 타워팰리스 69층.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게 256m의 목동 하이페리온이 있죠. 똑같은 69층인데 뭐 높이 차이는 뭐 한 10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63빌딩, 추억의 63빌딩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수족관도 가보고 전망대도 가보고 그랬던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 63빌딩을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올 정도의, 사실상 대한민국 자체,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의 상징성 있는 건물이죠. 이 63빌딩이라는 게 랜드마크 건물인데, 야, 이게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청량리 롯데캐슬이 8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높이로 8위를 기록하고 있고, 트레이드타워, 강남 파이낸스 센터, 그리고 나머지가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 첼리투스, 아크로포레스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물들의 순위는 가격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순전히 높이만 갖고 얘기한 거고요. 60층 이상
또 높은 건물이 올라갈 지역으로는 성수 전략정비역 4구역이 있죠. 77층이니까 야 얘는 두 번째로 들어오겠네요. 2등으로 성수 전략정비 4구역이 들어갈 거고 압구정 2구역, 5구역과 잠실주공 5단지가 좀 70층이니까 이 친구들도 상위 5위 안에 들겠네요. 그죠? 그리고 장미아파트 1, 2, 3차 그리고 압구정 4구역이 69층, 시범이 65층, 여의도 모카가 60층, 한강맨션, 여의도 진주, 한양, 그 행당동 왕십리역 바로 초역세권에 붙어 있는 행당 1구역 같아요. 행당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55층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수동 2구역이 이제 50층까지. 그러니까 200m 이상 주요 맞췄는 건물들이요. 뭐 지금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3배면 거의 한 30개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물들이 정말 하늘을 뚫을 기세로 앞으로 개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중에 최근 한 10년 동안 이 초고층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가장 재미를 많이 본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높은 청량리 롯데캐슬 L65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청량리 롯데캐슬 L65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상전 벽해를 이루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청량리역 주변에 보면 L65라든가 한양수자인 해닐턴 플레이스 등 청량리 3대장 아파트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요. 이 전농답심리 뉴타운의 레미안 크레시티가 이 지역의 대장주였다면 이 지역의 용적률 1000%씩 받은 지역이죠. L65라든가 한양수자인 효성 해링턴 이런 아파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량리에 새로운 마천루를 선보이면서 이 지역 일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같은 경우는 왠지 느낌에 이문 희경동이라든가 이쪽과 맞물려 있고 바로 위쪽에 또 석관동이라든가 또 장인뉴타운 이런 쪽 라인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서 65층까지 아파트를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보시는 것처럼 85제곱미터 기준으로요. 이 L65에서 로얄층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한 22억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로얄층 아닌 친구들이 10억대 후반 정도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청량리 입지 자체를 65층짜리 아파트가 한번 탁 들어가면서 구주 주변 일대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지금 마포라든가 성동구의 아파트 시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급지 반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마천루 개발 사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를 쏠쏠하게 본 지역이 청량리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게는 5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억대, 2억대, 지금 거의 한 3억대까지 지금 투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돼버렸고요. 8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까지 다 돼서 지금 거의 투자 금액이 7, 8억대 이상 필요한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청량리 지역이 2024년 7월 1일자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청량리역 일대가 용도 밀도가 제한이 없는 지역,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지역, 그리고 건물 축물의 용도 자체가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 청량리를 중심 혁신지구로 수립을 하면서 주거 상권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핫한 지역이 청량리 남측 지역에 있는 9구역, 10구역, 8구역, 14구역이다 보니까 청량리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8, 9, 10, 14구역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뭐니 하더라도요. 가장 먼저 선점을 할 때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량리역 공간혁신구역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2년, 3년 전부터 지금 이 전농동 지역을 계속해서 좀 많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구간이 명관이다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때 미리 선점을 하신 분들은 지금 꽤 쏠쏠한 재미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투자금의 차이겠죠. 과거에 1억 미만의 투자금이었다면 지금 3억 이상 정도를 투자금을 갖고 들어가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이 마천루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친구가 하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대장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일단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용산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3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천루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출발을 하겠지만 가장 선두권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국제업무타운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뭐 B1부터 B9까지 표시된 지역이 업무복합지구입니다. 그리고 C1부터 C5까지 표시된 지역이 업무지역이고요. 바로 위쪽에 지금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어마어마한 또 복합개발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도 재건축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자체가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이 위쪽에는 지금 드래곤 호텔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은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갖고 또 탈바꿈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용산 전면 정비창 일대죠. 여기가 용산 40번지 일대라고 얘기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빌라 한 채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30억에서 40억 정도 육박하는 자리고요. 40번지 일대 외에도 서부이촌동 같은 지역도 이제 아파트와 빌라가 좀 혼재돼 있고, 이 현대자동차 R&D 센터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정문은 아니지만 뭐 서문 정도로 이제 앞으로 될 자리 중에 하나가 용산의 원효로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효로 지역도 원효로 3사가 같은 경우는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물려 갖고 향후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청량리 아까 전농동 지역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서부이촌동 주변 지역도 사실상 생각해보세요. 서부이촌동 1억대 투자하면 지금 생각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서부이촌동에 1억대 투자 물건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4년 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구관이 명관이다의 김명관 이사는요, 그 서부이촌동 영상을 찍다가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지금 사버렸습니다. 그 서부이촌동 매물을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 40번지 일대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원효로 일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40번지 일대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라가 36억, 42억, 36억 정도 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10년 전, 과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이 지역에 3억에서 한 5억 정도 하던 빌라들이 지금 30억에서 한 50억까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또 이 친구가 빌라나 연립의 형태로 남아있다. 아파트는 개발도 안 됐는데 지금 10배 이상의 가치 상승이 됐고, 서부이촌동 주변에 있는 빌라들도 지금 18억에서 19억 정도의 호가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부가가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이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번지 일대라든가 아니면 전면 정비창 일대 혹은 서부이촌동이라든가 원효로 지역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개발됩니까? 언제 개발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 가치가 상승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꼭 이게 언제 돼야지 나는 무조건 투자할 거야, 그렇게 확정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확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 음마 아파트 보세요. 언제 될지 아무도 좀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업 설립된 지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입지를 보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되면 진짜 멋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조감도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자, 이와 유사한 정도의 개발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질 것이고, 이 지역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는 뭘 하면 된다? 그 전에 선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 선점 투자를 잘 못하겠다. 지금 용산 너무 늦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세미나에 오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잠실입니다. 마이스 개발. 이 삼성동 GBC 개발이죠. 마이스 개발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삼성동의 GBC 타워 개발과 잠실 마이스 개발이 있는데요. 삼성동 GBC 타워는 아시겠지만 이 지금 높은 건물이 105층짜리예요. 105층짜리가 이번에 현대에서 어떻게 54층 4세개동으로 설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죠. 아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그맣게 보이는 높게 보이는 타워 이게 123층의 롯데타워인데요. 이 54층 물론 세 개를 만들어도 많은 인구 증가가 있을 거고 자본이 유입될 거고 또 기업이 유치되는 거 뭐 또 현대라는 엄청난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부가가치는 높게 창출되겠지만 50층짜리 3개 동과 100층이 넘는 건물 하나가 올라갔을 때 부가가치는 뭐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쎄요, 현대라는 자본력으로 이걸 해낼 수 없다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안전하게 일단 세계동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삼성동 GBC라든가 현대 주변을 사실상 우리가 소액 투자할 곳은 없죠. 건물을 살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큰 돈을 들여서 아시아 선수촌이라든가 올림픽 선수촌, 뭐 한강면의 잠실이라든가 장미 아파트라든가 뭐 대치동 쪽이라든가 삼성동 주변에 있는 건물 같은 것들을 투자하면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지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삼성동 잠실 일대에서 GBC와 더불어서 또 누구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이 롯데타워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싼 건물이라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4번째 비싼 건물이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에. 이게 바로 롯데타워다. 지금 연간 누적 방문객만 4억 3천만 명을 돌파한다고 하니까 이 송파구라는 지역, 특히 잠실 일대는 송파구라고 얘기하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잠실이라는 지역은요 해마다 연관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의 부가가치는 물론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지역, 주변에 임대료와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해해서. 그래서 제가 이 잠실 일대는 재개발할 만한 곳이 많지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본동이라든가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지역은 사실상 노후도도 안 나오지만 이 지역이 골목골목마다 먹자타운들이라든가 시장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 롯데타워가 만들어지면서 2015년도에 개장 당시 생산 유발 효과만 무려 2,600억 원. 와, 엄청나죠. 부가가치 효과만 7,800억 원. 총 3조 4천억 원. 이게 언제적 얘기다? 10년 전 얘기다.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 마천루가 하나 들어가면 이 지역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개인 사업자라든가 도소매업자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 곳이 있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빅3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요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인데요. 아파트 시장의 또 다른 지표로 표시되는 게 뭐냐면 백화점의 매출액입니다. 조 단위 매출액을 기록한 백화점의 주요 점포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이 3조 클럽 앞 백화점이 2개가 있습니다. 3조 클럽 매출액을 3조 이상 찍는 전 세계에서도요 3조 이상 매출액을 찍는 백화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딱지만 나라에 코딱지만한 도시에서 인구 몇 천만 명을 가지고 3조를 찍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신세계 센텀, 강남점과 잠실 롯데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세계 잠실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3조 이상의 매출액을 찍을 수 있는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생활 여건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향력이 컸다? 롯데타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3조 원의 매출액을 찍었다는 거고요. 뭐 재미삼아 보겠습니다. 2조 원 매출을 찍은 데는 롯데 본점, 신세계 부산 센텀이고요. 1조 원의 매출을 찍은 데는 판교, 현대, 신세계 대구, 무역센터점, 현대, 부산 롯데, 현대 본점이고요. 신세계 본점, 더 현대 서울 이런 데가 1조의 매출을 찍었다. 2조 원과 3조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2군데가 있다. 신세계 강남점과 롯데 잠실점이 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마천루 건물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새롭게 선보일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가 삼성 GBC 같은 곳 외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마천루 건물이 하나 더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1순위 지역인 가장 핫 이슈 지역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바로 어디냐? 바로 성수동입니다. 자, 성수동에 77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26년 착공하니까 서울숲 일대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77층이 들어가는 자리는 어디냐? 과거에 현대 시멘트 공장 부지가 있었던 시멘트 사업장이 있었던 자리고요. 바로 왼쪽 지역이 이제 서울 숲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압구정동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보이죠. 압구정동이 보이고, 그리고 트리마제라든가 갤러리아라든가 아크로포레스트 같은 대한민국의 100억대 이상 나가는 굵직굵직한 아파트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야, 여기에 77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두 동이 올라간다? 야, 어마어마하게 이 지역의 부가가치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포인트, 성수동 77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볼 건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동의 77층짜리가 요 자리에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강변 일대 이 전략정비구역에도 77층짜리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이 4구역이죠. 성수 4구역이 77층이고 나머지가 이제 한 뭐 70층, 50층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4구역의 조감도를 한번 보면요. 야, 멋있죠?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이요, 이렇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이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한 50층 되는 높이에서 진짜 프라이빗한 입주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무슨 리조트에 있는 선큰 가든 같기도 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규모의 아파트를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77층 성수 4지구인데, 성수 4지구든 3지구든 1지구든 이 자리에 뭐가 있었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별다 뭐 되게 특별한 게 누구나 살 수 없는 것들, 뭐 정말 함부로 접근 못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빌라라든가 단독이라든가 다가구 밀집 지역이라는 거죠. 이 빌라 단독 다가구 우리가 관심만 조금만 가졌으면 사실상 몇 천만 원에서 1, 2억 정도로도 충분히 과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이 77층짜리 아파트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면 제2의 성수동 같은 걸 우리가 공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수동 77층이 올라가는 이 자리 바로 맞은편을 보면요. 아래쪽을 보면 압구정동이 있고요. 바로 맞은편을 보면 성동구라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이 응봉동과 이쪽은 행당동이 있고요. 사근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사근동. 그래서 이 서북 쪽 지역이죠. 응봉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응봉 1구역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행당동 주변이라든가 사근동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어요. 행당동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라든가 사근동 주변에 모아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요. 바로 이제 이 오른쪽 지역을 보면 어디가 있죠? 자양동이 있죠. 지금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신속통합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최고 50층까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있는 자리들도 역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 끼고 한 1억에서 1억 5천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조합원 수도 상당히 적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이 자양동 투자시켜드릴 때는요. 동의서를 거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입지를 보고 한강변이라는 입지, 바로 옆에 성수동이라는 입지, 맞은편에 압구정동과 잠실과 청담동이 있다는 입지, 이 정도 입지만 보고 장기적인 걸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뜻밖의 희소식이 가장 정말 빠르게 다가온 게 자양 4동 신통 50층 개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양 4동 신통 50층 외에도요, 3동, 2동, 1동 주변에 이 자양동 한강변부터 시작해서 북쪽 지역, 그러니까 건대입구 구이동, 자양역 주변에 있는 이 자양동 전체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들썩들썩거리고 있으니까 이 자양동 지역들도 여러분 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쪽 지역은 성정동과 어디가 있냐면 군자동이 있잖아요. 이 군자동. 근데 이 성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별표 표시 된 지역, 이 지역이 물재생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이 성정동밖에 없고, 성정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중량물재생센터는요, 향후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강을 끼고 있고
중량천을 끼고 있고 그리고 서울숲과 어린이 대공원 등 숲이 만발한 지역으로 진짜 이 성동구와 광진구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 이 성수동이라든가 자양동, 군자동 뭐 이런 지역들은 정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 같아요. 특히 이 송정동은 성수동 투자를 놓치신 많은 연예인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송정동 이꼴 연예인들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영이라든가 바다, 홍진경 씨가 보시는 것처럼 송정동에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최근까지 이 주변의 건물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송정동인데 이 지역도 노후되다 보니까요. 지금 송정동 자체가 지금 2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2023년 8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지는 너무 좋은데 좀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이 누가 좋아한다? 연예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여기에 대거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모아타운을 찬성할까라는 좀 의구심은 듭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송정동 바로 옆에 이 오른쪽 지역이 제가 어디라 그랬죠? 군자동이라 그랬잖아요. 이 군자동 지역도 우리가 당연히 눈여겨봐야지 되는 지역이다. 이 군자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 군자 모아타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자 1구역과 군자 2구역이 지금 각각 진행되고 있고요. 동의서 접수는 지금 거의 60% 정도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57에서 55%면 거의 60%죠. 그리고 이 지금 조합원 숫자 대비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자 2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가 739명인데 약 2,000세대 정도 앞으로 지을 걸로 예상이 되고 군자 1 같은 경우는 약 500세대인데 1,200세대 정도고요.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은 좋습니다. 700세대인데 1,000세대니까 압도적으로 군자 2가 좋네요. 그냥 딱 봐더라도 700세대, 2,000세대면 뭐 압도적으로 좋고 군자역의 지구단위계 구역에 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다. 만약에 굳이 송정동이나 군자 1, 2 중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군자 2 쪽이 훨씬 더 좋겠죠.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가장 세대가 많은 2,000세대 정도라고 하니까 이 지역이 만약에 다 개발된다고 하면 4,000세대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성정동은 조금 가격이 나가고요. 군자 같은 경우는요. 2억 미만입니다. 2억 미만. 투자금 2억 미만으로도 지금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 응봉동 놓쳤어. 행당동도 놓치고 송정동도 놓쳤어. 자양동 얘기할 것도 없이 놓쳤어. 이런 분들이면 한강을 끼고 있고 중량천을 끼고 있고 지하철 5호선, 7호선 W역세권 주변으로 지금 대규모 대단지죠. 2,000세대 정도 이상이면 진행되는 군자 2구역 같은 곳에 꼭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군자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지상에 차가 다니는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공원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GTX처럼 물리적인 거리를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게 동부간선도로 지하입니다. 그래서 IC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IC 주변으로 계속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계 IC에 뭐가 있어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잖아요. 아이파크 최근에 분양을 했고 미미 3이 있잖아요. 월릉 IC 주변에는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역을 확보하고 있는 면목 동에 있는 모아타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중량과 장안동, 군자 IC가 있잖아요. 이렇게 IC가 있는 지역, 군자 IC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청담동이라든가 하겨울이라든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진다. 이 IC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계, 월릉, 중량, 장안, 군자 IC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한 군자동, 송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5호선과 7호선이 있다 보니까 7호선을 타고 청담동까지는 한 9분이면 오고 성수, 건대 앞 왕십리 같은 경우는 바로 지근거리를 해서 5분, 7분이면 지하철로 다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전거 타고 가도 되는 지역이고 광화문 같은 경우도 지하철 타고 한 15분이면 가고 쭉 내려오면 이제 어디에 나와요? 여의도 나오잖아요. 여의도와 공덕도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한 25분이면 가기 때문에 교통망도 상당히 괜찮고 아무래도 중요한 업무타운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또 성수동이라는 자리를 바로 끼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성수동을 기준으로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봉동, 행당동, 사근동, 송정동,
그리고 이제 군자동, 그리고 자양동 일대, 가운데는 이제 건대랑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이제 빠지고 주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반드시 보셔야 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에 궁금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위에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1대1 상담을 또 통해서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드리고요. 세미나에 오시고 싶으신 분은 바로 빨리 전화 주셔야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수동 주변 지역에 저평가된 곳에 대한 투자 2억 미만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 센스 있게 선물로 주시는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